제임스 트레비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또 투자 제안서가 하나 왔어요. 이렇게 투자 제안서가 하나 와서 이거를 가지고 또 한번 평가를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제가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잘 만들어졌는지 또는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싶을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제작사예요. 영화 제작사고 2013년 11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Movie for Fun and Healing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네요. 영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재미, 위로와 감동을 준다 라는 미션으로서 콘텐츠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서 유니콘이 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니콘이라면 기업 가치 1조 원을 얘기하는 거죠. 목표입니다. 목표.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기쁨과 힐링을 줄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을 지향한다 라고 되어 있고, 글로벌 트렌드를 이끄는 콘텐츠와 우리 기업인 관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최신 IT 기술을 융합한 높은 기준과 끊임없는 개발로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다는 거잖아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관객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좋아할 것인지를 가지고 영화를 개발하고 만들고 배급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대표자 양력이 있습니다. 20년간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섭렵하면서 웰메이드한 상업 영화를 제작해온 영화 프로듀서, K대학교 법학과 졸업. 오, 법학과. K대학교 스카이네요. 스카이. 스카이 출신이에요. 양력 괜찮네요. 대부분 영화 제작사라고 하면 대표, 프로듀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면 그로 인해서 영화 전반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표자 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들 때 어떠한 작가를 섭외할 것인지, 어떠한 작가의 작품을 땡길 것인지, 또는 촬영 감독부터 음향 감독, 여러 감독자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감독님들과 일을 할 것인지, 그럼 기존에 해봤던 분들과 많이들 할 거잖아요. 맞는. 여기서는 2003년, 4년, 6년, 9년, 10년, 11년, 17년 이렇게 여러 개의 작품을 계속 했네요. 거의 한 1년이나 하나씩 계속 작품을 했어요. 그렇죠. 영화를 한 해에 여러 개 못 찍습니다. 그죠? 정말 큰 대형이 아니고서는. 재무 상황 볼까요? 재무 상황. 13년 11월 설립, 자본금은 5천만 원으로 시작했네요. 매출 현황 15년엔 9억이 좀 넘고요. 16년에는 30억이 넘네요. 매출이. 그리고 17년에는 2억이 좀 넘네요. 대체적으로 영화 쪽 보면 한 20-30% 정도가 영업이익인데 20-30%. 알겠습니다. 동종업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JK 필름 동종업계예요. 국제시장 공조 그것만 내 세상을 흥행 성공시키면서 블루칩으로 성장. 현재 CJ E&M의 자회사. CJ 아시죠? 제일제당. 제일제당이 원래는 어떻게 보면 먹는 것을 하던 기업이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발을 넓힌, 영역을 확대한 그런 곳이죠. 강점, 대중적 기호에 충실히 따라가는 성향. 그렇죠. 대중의 기호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약점, CJ 한 회사와만 거래로 투자선이 좁다. JK 필름이 그렇다는 거죠. 양질 컨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이 어려운 구조. 영화사 외유 내강이 있네요. 외유 내강이 유승환 감독과의 파트너십으로 흥행 성공. 베를린 베테랑 군함도 제작했네요. 군함도는 좀 말이 좀 많았죠. 유승환 감독이라는 브랜드 있는 감독과의 협업. 약점이 뭐냐? 콘텐츠의 다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사바하 등의 유승환 감독 외의 감독과의 작업을 시작했으나 아직 결과는 미흡하다. 이런 동종업계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화사의 경쟁력을 한번 볼게요. 한 5가지 정도의 영화들을 여기 적어놨어요. 제가 영화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알아서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아서 알아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야한 학생, 비밀, 우리 엄마, 이기는 게임, 한 줄 등 다양한 장르, 다양한 콘텐츠의 기획, 개발의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제작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CJ ENM, 뉴, 롯데, 쇼박스, 메가박스 등의 메이저 투자 배급사뿐만 아니라 22개의 중급 신생 투자 배급사 관계자들과의 친밀한 네트워킹으로 인해 투자처의 다변화 가능. 투자처가 다변화다. 투자처가 다변화되어 있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하다. 그래서 콘테크 개념의 도입, 컨텐츠와 IT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융합한, 그래서 콘테크라고 합니다. 핀테크도 아시죠? 핀테크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추 제작하는 영화 프로젝트에서 컨텐츠와 IT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컨텐츠 산업을 혁신시키고자 하는 유일무이한 영화 제작사. 그렇죠. IT와 융합된 컨텐츠 제작사는 없죠. 이것을 만약에 기술 특허 또는 출원을 했다면 조금 더 좋겠네요. 좀 그거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으로. 그렇죠. 이게 영화는 아무래도 영화 제작하는 입장에서 대체적으로 감이 좀, 또는 이때까지의 그냥 뭐랄까, 이 영화 해봤더니 이렇더라 라는 간단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있겠죠. 이 영화 이랬다, 그 전 영화는 이랬다, 이러한 감과 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개인의 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으로 초기 기획개발 단계에서부터 정밀하게 타겟팅된 컨텐츠를 제작, 한마디로 이기는 게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완성 후 타겟 마케팅과 연계한 컨텐츠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와 이익의 극대화를 성취하고자 함. 지속적인 매출 성장, 이익 창출을 통해서 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한다. 상장을 목표로 가지고 있네요. 왜냐면 유니콘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실적에 대해서 볼까요? 실적 310만, 110만, 150만, 마지막 게 50만이네요. 마지막에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13년 설립 이후 한 편 제작됐네요. 한 편. 왜냐면 17년에 마지막 관객 50만이 끝이네요. 지금 현재. 그리고 관객 수가 일단은 되게 저조해요. 50만이면 좀 저조한 편이죠. 완전히 저조한 건 아닌데 흥행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그래도 100만원 넘어야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영화 쪽에서는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저는 지금 모르거든요.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관객 수가 손익분기점을 넘는 선인지 제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50만이라고 봤을 때 제가 익히 들어본 흥행 영화들 보면 그래도 100만원 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왜 50만밖에 못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 이유를 좀 개인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현재 주력하는 상품 미래 성장 플랜, 현재 IT 기술을 콘텐츠에 융합한 콘테크 개념을 기반으로 한 영화 콘텐츠 제작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콘텐츠 혁명을 이루고자 한다. 스토리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기획개발, 캐스팅, 마케팅, 배급, IT 기술을 융합해서 정밀하게 타겟팅된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을 지향한다. 국내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지금 ABC 순서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의 다국적 OTT 플랫폼에 영화, 드라마를 수주해서 제공할 예정. 또한 향후 중국의 콘텐츠 수출, 중국이면은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는 건가? 콘텐츠 수출 및 한중 콘텐츠 공동 제작에 진출 예정. 그 외 인도, 태국, 베트남 등의 콘텐츠 기반의 콘테크 기반의 콘텐츠 수출 및 공동 제작 진출 예정. 이거는 아무래도 동남아 쪽이 한류 바람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동남아뿐만 아니에요. 넷플릭스에서 보자.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를 다 잡고 있는 게 지금 넷플릭스거든요. 우리나라 영화 심의 있거든요. 영화 심의 받는 게 80%가 제가 알기로는 80%가 넷플릭스예요. 잠잠하게 들어와서 지금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근데 그 넷플릭스의 영화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강렬한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주예요. 그리고 가족 단위가 볼 수 있는 거는 실제로 10%밖에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자극적인 거. 한마디로 20대, 30대를 겨냥한 컨텐츠들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미드 하잖아요. 대체적인 미드가 자극적이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런 쪽에서 저도 미드를 많이 봤지만, 미드 볼만하죠, 정말. 정말 잘 만들어요. 20, 30대들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국내 실정상 계속 규제가 많죠. 우리나라에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웬만해서는 외국으로 잘 못 넘어갑니다. 드라마는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영화 쪽에서는 애매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뭐 최근에 뭐 기생충? 예. 그런 게 이게 한번 터지긴 했지만 수시로 터져야 되는데 수시로 못 터져요. 왜냐면 한국만 바라보고 만들기 때문에. 외국 바라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만 바라보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수출을 생각해야죠. 수출을.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 한국 영화 연간 수익률은 11년부터 17년까지 7년간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했대요. 그런데 18년 한 해에만 딱 18년에만 대작 영화들의 실패로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중국 규모 영화들이 기대 이상의 흥행 성적을 올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로 존재감을 높였다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도 이제 장르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영화 선택 요인, 내용 및 줄거리가 우선이고, 그 다음 장르, 그 다음에 주위 평가, 그 다음에 배우 순서로 나타나고 있네요. 내용과 줄거리를 이제는 더 많이 본다 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나요? 선호하는 영화 국적은 한국, 우리나라가,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 세 번째가 국적 고려하지 않는다. 한국 영화를 선호하는 정도가 2007년에 비해서 2016년 갈수록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근 한국 영화 소비자는 극장뿐 아니라 다양한 극장 외 채널, 다양한 채널이라면 IPTV, 케이블 TV, OTT, 플랫폼 있잖아요, 플랫폼 등 영화 콘텐츠 소비하고 있다. 멀티플렉스의 증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영화의 유통과 소비 방식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요즘 뭐 핸드폰 들어가면 뭐 많죠. 영화 막 엄청 여기저기서 다 상영하고 있죠. 글로벌 시장은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의 신흥 OTT 플랫폼 약진. 넷플릭스는 되게 발빠르게 우리나라 거의 다 먹었는데, 일단은 전 세계적인 콘텐츠 투자 확대. 넷플릭스가 한 해에 9조를 투자한답니다. 9조를. 수익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자기네 플랫폼을 계속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할리우드의 기존 영화 컨텐츠 업체는 마블을 포함한 월트 디즈니를 중심으로 M&A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 영화 시장의 지속적이고 가파른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영화 기술을 수출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개발 중인 작품과 장르, 예산, 진행 상황. 이것은 A, B, C, D, E 이렇게 5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A는 시대 활극이에요. 시대 활극. 그리고 트리트먼트 작업 중이라고 써 있어요. 트리트먼트라는 거는 영화 제작 5단계 과정이 있어요. 5단계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개발이고, 두 번째가 사전 준비, 세 번째가 제작, 네 번째가 후반 작업, 다섯 번째가 뭐 배급, 상영 이쪽인데, 트리트먼트라는 거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마디로 시놉시스해서 트리트먼트,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완성되기 전 영양제 뿌리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B, 미스터리 사극이네요. 이것은 시나리오 작업 중. C, 멜로이고 이것도 시나리오 작업 중. D, 로맨틱 코미디 시나리오 작업 중. E, 시나리오 각색 중. 호러 미스터리 스릴러인데, 대부분 다 시나리오 단계에서 아직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전 준비, 두 번째인 사전 준비. 사전 준비에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감독, 스텝, 배우 캐스팅해야 되죠. 거기다가 뭐 장소, 스토리보드, 뭐 콘티도 짜야 되고 뭐 이런 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가 5개나 있네요. 그래서 그 외 다양한 장르의 웰메이드 상업 영화를 다수 작품 기획 개발 중인데 지금 기획 단계 전부 다. 이게 좀 뭐랄까 좀 괜찮으려면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그나마 좀 솎아서 사전 준비하고 있고, 그죠? 그 중에서 뽑힌 것만 사전 준비해서 어떤 거는 제작하고 있고 어떤 거는 상영 배급하고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개발 중인 입장이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시작될지 모르는 거죠. 영화 제작 과정, 투자 제작, 수익 배분 구조, 영화 콘텐츠 제작 과정, 여기 과정 있네 여기. 여기는 기획 개발, 패키징, 프로덕션, 마케팅, 배급 및 정산 이렇게 돼 있는데 기획 개발 시나리오 쪽이고요. 패키징, 감독 배우, 뭐 배급사, 예산 확정 이런 쪽이고요. 프로덕션 촬영 준비부터 촬영, 편집, CG, 후반 작업까지인데 원래는 이게 3, 4가 이제 묶여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 배급 및 정산. 요게 이제 나머지죠. 그래서 영화 투자사 and 제작사 수익 배분 구조 통상적으로 영화 투자사가 대체적으로 한 6, 영화 제작사가 4 정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와 있네요. 비즈니스 플랜. 국내에 되게 큰 곳이네요. 그 곳의 빅데이터 사업본부와 컨설팅 및 서베이 업무 협약 예정. 업무 협약이 된 게 아니고 또는 같이 한 번이라도 일을 해본 게 아니고 예정이네요. 조금 아쉽네요. 시나리오 기획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하겠다. 두 번째가 패키징 단계에서 주연 조연 배우 캐스팅할 때도 이런 것을 활용하겠다. 마케팅 배급 단계에서 1, 2차 빅데이터 컨설팅 및 타겟 고객 서베이 결과 데이터를 연계해서 어디서 많이 보느냐 이런 그러니까 어떤 장르의 영화를 찍었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배우들이 이제 출연했냐에 따라서 이게 TV에서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영화 쪽에서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플랫폼 안에서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배급 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케팅도 거기에 맞게끔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기는 게임을 그냥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겠다는 건데 계획은 좋습니다. 각각의 프로젝트 성공 확률을 높이고 고객 만족 극대화, 이익 극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매출, 이익 성장을 만들고 5년 이내 상장을 목표로 한다. 5년 이내면 괜찮아요. 근데 5년 이내 이게 목표일 뿐이에요. 목표. expected performance 매출 성장 목표액, 영업이익 성장 목표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년인데 21년부터 써 있어요. 지금 21년에 100억, 22년이 150억, 23년이 200억, 24년이 300억. 저희는 대체적으로 보수적이니까 2021년에 50억을 보고 있는 거예요. 50억. 50억이면 약한데요. 좀 약하죠. 그래서 24년에 300억이 되니까 매출이 그리고 대체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영업이익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100억일 때 25억이고 150억일 때 한 35억 정도 200억일 때 50억 25%죠. 300억일 때 100억 금액이 매출이 높아질수록 영업이익도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목표 매출의 50% 정도 또는 30% 10% 막 이렇게 잡는데 정말 이렇게 갈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투자 잘하면 만약에 1억을 투자하시겠다라고 본다면 지금 투자 글쎄요 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어요. 다 안 봤으니까 다 보고 한번 또 평가 한번 해보시죠. 19년 상반기 이제 곧 하반기죠.
상반기 이후 한국 영화 투자 배급 시장의 변화와 전망 1 돼 있어요. 1. 기존의 5대 메이저, 중간 그룹, 할리우드 직배사, 한국 로컬 프로덕션, 중국 자본 투자 뭐 이렇게 있는데 많아요. 한 21개의 배급 시장을 체크해놨네요. 여기에 넷플릭스가 제일 투자 금액이 제일 높네요. 9조. 와, 9조. 그 다음에 중국이 좀 그나마 좀 낮고요. 한국 쪽에도 설명돼 있어요. 여기에. 자, 그냥 분석과 전망만 바로 넘어가 봅시다. 왜냐면 시장은 우리가 봐서 알 게 없잖아요. 저희는 우린 몰라요. 그래서 분석과 전망 볼게요. 자체 분석한 거예요. 저가 한 게 아닙니다. 그죠? 19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향후 3에서 5년간은 영화 투자사가 넘쳐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결국 양질의 컨텐츠를 확보한 영화 제작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콘테크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는 어디어디는 우수한 영화 컨텐츠들을 개발, 확보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임. 투자 제한 금액 20억. 리워드는 지분의 30%. 이거는 기획 개발 작품 각 편당 얼마 소요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빅데이터 컨설팅에 대한 비용, 패키징 가능한 시나리오 컨텐츠 개발 목표, 사용 항목, 작품 기획 개발비에 14억, 법인 운영 경비에 6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가료, 각색료, 그 다음에 원작 판권료도 돈을 내야 되네요. 감독 계약금, 프로듀서 계약금, 진행비 한 편당 저렴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빅데이터 컨설팅 및 서베이 비용도 요즘 확실히 컨설팅 서베이 비용이 한마디로 돈 주면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영화 제작사만의 기술은 아닌 거예요. 뭔가 여기만의 기술로서 묶여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마디로 제가 이걸 뭐라고 할까요?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없어요.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권투로 표현한다면 얼마 전에 제가 IR 자료로 엑스레이 회사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엑스레이 회사는 권투로 봤을 때 메인 경기예요. 메인 경기에서 그냥 돈 없이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메인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카운터 펀치가 여러 개 있어요. 카운터 펀치가. 그리고 그 파워라든가 아니면 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주변에서 되게 밀어주고 있는 거야. 특히 밀어주고 있는, 한마디로 지자체에서 뭐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이런 느낌이라면, 그래서 누군가가 그 선수를 보고 괜찮다, 그래 투자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카운터 펀치를 여러 번 날릴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선수라고 보면 되겠고, 지금 요 받아본 거는 제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제안서에 카운터가 안 느껴져요. 카운터가 빵 이거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경기 전에 그냥 이렇게 싸우겠다, 그래서 또한 나 이렇게 싸우려고 이렇게 연습하고 있다 라는 그냥 계획서, 그냥 사업 계획서 같은 느낌. 그래서 투자자에게 우리만의 강점, 그로 인해 승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좋겠지만, 약간 신인 데뷔전을 준비하는 느낌? 13년에 설립됐다면서요. 지금 19년인데 신인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좀 오래 걸리네요. 딱 느낌이 위험성이 좀 높은. 왜냐, 이때까지 실적이 프로듀서로서의 실적이 있었는데 설립되고 나서의 실적은 아직 없어요. 좀 잘 모르겠는데, 영화 쪽이 제가 잘 몰라서인가, 뭔가 확실한 뭔가 딱 이 정도까지 해놨어? 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위험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로 인한 수익성도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수익성이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양쪽 방향이잖아요. 위험성이 높다라는 거는 수익성이 많을 수도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흥행을 해본 프로듀서가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시나리오를 아직 못 만났겠죠. 그래서 왜냐면 돈이 많지 않으면 아까 자본금이 5천이라고 했는데 시나리오 작가비만 해도 저렴한 건 3천만 원이지만 비싼 건 1억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해보고 싶지만 막 마음껏 해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조금 느껴지는 투자 제안서네요. 좀 더 디테일하게 미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미팅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랄까 카운터를 날릴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카운터를 가지고 있냐, 한마디 무기가 뭐냐, 니네 곧 전쟁할 거잖아, 어떤 무기가 갖고 있어? 뭐 이런 거, 어떤 전술을 갖고 있어? 전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전술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잘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안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들은 무엇들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투자 제안서, 비상장 기업의 투자 제안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려고 좀 눌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